자, 계산 기능은 문제없이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물음표를 터치해 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냐? 아무것도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누르면 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건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4층 연산만 가능하게 할 거고요. 그러면 선택지가 고정되어 있죠? 사용자에게 고정된 수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단순한 액션 시트라는 걸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잠깐만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요. 자,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액션 시트, iOS 액션 시트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이미지. 자, 화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UI를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바로 액션 시트예요. 이거를 구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물음표 버튼을 셀렉트 오퍼레이터 이거랑 연결을 해놨죠. 이번에는 여기에서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셀렉트 오퍼레이터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 클래스, 메소드, 파라미터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입력하는 코드가 이게 뭔 소리야? 암호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똑같이 따라서 입력하고 결과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입력할 코드가 암호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냥 똑같이만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모르겠으면 그냥 코드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너무 큰가? 자, 이거는 액션 시트 빈 껍데기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버튼을 추가하려면 다시 액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이틀, 스타일, 핸들러 이 세 개짜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타이틀은 플러스, 스타일은 디폴트.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이 강조되죠. 이거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거든요. 플레이스 홀더가 강조된 상태에서 리턴 키를 누르면 적절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엑스코드가.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되었죠. 여기에서 다시 이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언더스코어 문자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스 홀더는 지우고요. 일단은 이렇게 남겨둘 겁니다. 자, 이 코드는 액션을 만드는 코드고요. 액션을 만들었다면 액션 시트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액션 시트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버튼이 표시되고 플러스라는 타이틀이 버튼에 표시될 거예요. 자, 나머지 3개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액션.
자, 코드가 조금 긴데, 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강의를 잠깐 중지하시면 되죠. 어쨌든 여기까지 조금 길기는 한데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버튼 4개가 추가된 액션 시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화면에 표시하면 돼요. 자, 프레젠트,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 to 프레젠트 애니메이티드, 요거를 선택하시고 액션 시트 트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여러분이 입력한 코드는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요.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 입력하신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돼요. 자, 커맨드 B를 눌러서 빌드를 했을 때 이렇게 에러만 없으면 돼요. 에러가 있다면 뭔가 오타가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입력한 코드는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문제없이 입력을 하셨다면 커맨드 R을 누를게요. 실행. 여기에서 물음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액션 시트가 표시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더하기 문자만 표시되는데, 더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문자 있고 괄호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다 해보셨죠? 자, 여기에 표시되는 문자는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 이 문자열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괄호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괄호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액션 시트에서 원하는 연산자를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물음표를 선택한 연산자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안 바뀌죠? 이거를 바꿀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더하기죠? 선택하면 이 부분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클로저를 공부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플러스를 선택하면 여기에 포함된 코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를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똑같겠죠? 자, 여기에서 더하기가 있는 코드에서 이제 여기에서 버튼에 표시된 문자를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버튼은 앞에서 어딨죠? 오퍼레이터 버튼이라는 아웃렛으로 연결해 놨거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접근해서 타이틀을 바꾸면 돼요. 타이틀을 바꿀 때는 set 타이틀, 타이틀 4 이거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일단 그 전에 앞에 셀프 점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입력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플러스, 그리고 4는 노말. 지금 이렇게 셀프를 쓴 다음에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코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거든요. 아직 우리가 클로저를 공부 안 했고 메소드 파라미터 열거형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이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다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똑같이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조금 답답하시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저를 믿어보시고 속는셈 치고 넘어가 주세요. 자,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는 마이너스, 또 여기에서 붙여넣기, 여기는 곱하기, 여기에서 붙여넣기, 여기는 나누기. 자, 그리고 코드가 저랑 똑같은지, 코드가 많이 긴데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 실행할게요. 자, 여기에서 물음표를 눌러보면 액션 시트가 표시되고 더하기 선택,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죠.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곱하기, 곱하기로 바뀌고 나누기, 나누기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 이제 UI가 어색하기는 한데 지금은 문법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다시 코드로 와서 이번에는 calculate 메소드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더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선택한 연산을 하도록 바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선택한 연산자를 가져와서 상수에 저장할게요. 오퍼레이터 버튼에 접근을 한 다음에 타이틀 4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표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버튼에 표시되어 있는 연산자가 문자열로 상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제 상수에 저장된 연산자에 따라서 사직 연산을 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또 새로운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자, 아까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었죠. 플레이그라운드로 갈게요. 자, 코드는 그대로 한번 두고 해보죠. 이번에는 값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값을 비교할 때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일단 비교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고요. 연산의 결과는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불린이라는 거죠.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지 다른지, 동일성을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오케이. A, B만 남겨두고 지우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A와 B의 저장된 값이 같은지 비교하고 싶다면 equal to 연산자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equal 문자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 되고요. 이항 연산자에서 연산자 양쪽에 이렇게 공백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국룰인 동시에 글로벌 룰이에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두 값이 다르니까 false가 리턴됩니다. 반대로 다른지 확인할 때는 not equal to, 이번에는 느낌표와 equal 문자를 쓰면 되고요.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true.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greater than 연산자, A가 B보다 크면 true, 작거나 같으면 false예요. 지금은 fal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greater than or equal to. 자,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두 연산자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이상, 초과. 자, 첫 번째는 A가 B를 초과할 때만 true. 두 번째는 A가 B 이상일 때만 true.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A에 저장된 값이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greater than 연산자는 초과일 때 true가 되는 거니까. 근데 12와 12는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false가 리턴되는 거고요. 두 번째 greater than or equal to 연산자는 이상인 경우에만 true가 리턴되는데 지금은 이상이죠. 그죠? 이상은 이렇게 값이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true가 리턴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제가 챌린지를 계속 내드릴 건데 뭐 그냥 귀찮으시면 넘겨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문법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챌린지가 나오면 넘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렇게 less than 연산자와 less than or equal to 연산자도 있어요. 이렇게 less than or equal to. 자, A가 B 미만일 때 true, 미만. 그리고 얘는 이하일 때 true. 자, 이거는 이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게 뜻이 뭐죠? if,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무엇 하다면 이런 뜻인데 A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짝수라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홀수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if라고 쓴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건이 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공식을 하나 암기를 할게요. 스위프트에서 조건은 컨디션이고요. 컨디션은 불린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해버리세요. 조건은 컨디션, 컨디션은 불린 익스프레션. 자, 우리가 앞에서 표현식은 뭐라고 했었죠? 실행을 했을 때 하나의 값이 도출되는 코드라고 했었죠. 그리고 분리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타입. 자, if 다음에 있는 코드만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곳에 어떤 코드가 올 건데 그 코드만 따로 떼서 봤을 때 최종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되어야 돼요. 자, 조금 더 문법적으로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한다면 if 키워드 다음에는 불린 표현식이 와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비교 연산의 결과는 항상 true 아니면 false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제가 작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린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여기 if 다음에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홀수 짝수를 구분할 거니까 이거는 안 쓸 거고요. 자, 여러분 짝수는 뭐죠?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A를 2로 나머지 연산을 한다. 근데 나머지 연산의 결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산술 표현식이지 불린 표현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 부분을 불린 표현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0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0과 비교하는 거고 이때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if 다음에는 반드시 불린 표현식이 와야 되고 불린 표현식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 부분만 실행을 했을 때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코드가 와야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if 다음에는 반드시 조건이 와야 됩니다. 조건은 컨디션이고 컨디션은 불린 표현식 이런 식으로 true 또는 false로 도출되는 코드가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컨디션이 true일 때 실행할 코드가 오는데 이렇게 브레이스를 쓰고요. 이 안에 실행할 코드를 넣으면 돼요. 자, 프린트 그냥 짝수 이렇게 출력할게요. 자, 그리고 코드를 실행해보면 지금 A에는 12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12는 짝수니까 이렇게 짝수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시 if를 보면 지금은 경우의 수를 하나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값이 짝수인지만 확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컨디션이 false일 때 실행할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짝수 아니면 홀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if 다음에 오는 코드 블록 여기를 if 블록이라고 부를게요. if 블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if 블록 다음에
else를 쓰고 또 다른 블록을 추가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이 블록은 우리가 앞으로 else 블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 프린트로 false, 오타가 자주 나네. false라고 출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A를 13으로 바꾸면 자, A를 13으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짝수가 아니죠? 이번에는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컨디션이 false가 되고 그러면 if 블록은 실행되지 않아요. 이때는 else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false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if문이에요. 여기에서 문은 문장, 스테이트먼트. 여러 키워드와 표현식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실행하는 코드의 집합을 문장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었죠. 어쨌든 가장 단순한 형태의 if문이고요. 자, if문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if 다음에 오는 컨디션이 이게 true면 if 블록을 실행을 하고 반대로 false면 else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else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죠? 짝수와 홀수처럼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다면 이렇게 if 그리고 else로 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요일을 확인해야 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죠.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똑같이만 입력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실행을 하면 지금 이렇게 5가 출력이 되는데 그냥 요일을 나타내는 정수값이 상수에 저장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날짜를 다루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iOS에서 날짜는 이렇게 1에서 7 사이의 정수로 표현하고요. 지금은 5잖아요. 5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과 똑같아요. 상수에 저장된 값이 1이면 일요일, 2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4면 수요일, 5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출력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2가지 경우의 수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는 안 되겠죠? 자, 일단 일요일부터 해볼게요. weekday가 1과 같으면 print 일요일.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는 여기에서 바로 다음에 else가 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else 다음에 이게 오는 게 아니고 if가 다시 와요. else if 그 다음에 weekday가 2와 같다면 print 월요일. 자, 우리는 앞으로 이 블록을 else if 블록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쭉 이어주면 돼요. 화요일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빠르겠죠? 4면 수요일, 5면 목요일, 6이면 금요일, 마지막 7이면 토요일. 자, 근데
마지막 토요일은 이렇게 else if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else로 해도 돼요. 어차피 남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둘까요? 아니다. else로 할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렇게 목요일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if문이에요. 그리고 if문에서는 블록이 하나라도 실행되었다면 나머지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if문에 지금 if 블록 하나, else if 블록 5개, else 블록 하나, 블록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if문에서 2개 이상의 블록이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블록이 하나만 실행되고 거기에서 끝납니다. 자, if문의 문법을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if 키워드 다음에는 반드시 불림 표현식이 와야 돼요. 그리고 불림 표현식이 참이다, true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if 블록이 실행되고요. 그리고 if 블록은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필수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else if가 올 수도 있고 else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else 블록은 이것도 if 블록처럼 하나만 쓸 수 있고요. 얘는 항상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if 블록이나 else if 블록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else if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if 블록과 else 블록 사이에 썼잖아요. 항상 이 사이에 와야 되고 개수는 필요한 만큼 써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고 항상 순서는 if 블록 쓰고 그 다음에 else if 블록 오고 마지막에 else 블록이 오고 이 순서는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if 블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항상 지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if문이 실행되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도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 지금 weekday가 여기에 5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if문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조건, 이 컨디션을 평가를 해봐요. 근데 값이 다르니까 false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값이 똑같다면 if 블록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요. 끝난다는 말은 나머지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드, if문 뒤에 오는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5랑 1이랑 다르니까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컨디션을 평가를 해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았다면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if문이 끝나요. 근데 지금은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행이 되지 않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컨디션이 근데 또 false야. 그러면 또 넘어가고 여기도 false 근데 여기는 true죠.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고 목요일이라고 출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고 여기에서 끝나요. if문 뒤에 오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if문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공부하고 자, 일단 여기에서 필요한 문법은 다 공부했으니까 자, 다시 프로젝트로 와서 계산기 기능을 마저 구현할게요. 자, calculate 우리가 OP라는 상수에 사용자가 선택한 연산자를 문자열로 저장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자열이 저장된 문자열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적절한 계산을 실행해서
결과를 표시하기만 하면 돼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if문을 쓸게요. if 그 다음에 컨디션이 와야 되죠. 자, op 문자열에 저장된 값이 플러스 문자열과 같다면, 플러스라는 문자열과 같다면, 자, 이거를 잘라내서 붙여넣기. 자, 더하기를 해서 레이블에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 나머지 블록은 else if로 할게요. else if op가 마이너스 문자열과 같다면 붙여넣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자, 이 전체를 복사해서 op가 곱하기와 같다면 a 곱하기 b, 마지막 나누기와 같다면 a 나누기 b. 자, 그리고 사용자가 연산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물음표가 되겠죠. 자, 처음에 저만 실행할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물음표가 표시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사용자가 연산자를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물음표가 저장이 되거든요. 이때는 그냥 else 블록에서 처리하면 돼요. else.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용자에게 연산자를 선택하라는 경고창을 표시하면 되겠죠. 경고창을 표시하면 좋겠는데, 자,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프린트로 할게요. 간단하게 연산자 선택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경고창을 표시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다시 실행하고 첫 번째 1, 2, 두 번째 3, 4.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연산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연산자 선택 이렇게 나오고, 자, 더하기를 해보면 더하기 되죠. 다음에 자, 표시하고 다시 빼기 되고. 자, 왜 이렇게 딜레이가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코드 문제는 아닐 거고 아마 시뮬레이터나 엑스코드 문제 같은데, 네, 엑스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냥 그대로 밀고 가죠. 곱하기 하면 곱하기 되고, 자, 마지막 나누기 하면, 나누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나누기 연산자는 두 수를 나눈 몫을 리턴하는 거니까 지금은 0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가장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코드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지우지 마시고 어딘가에 남겨두세요. 남겨두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기능들을 붙여나가고 코드도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갈 겁니다.